모든 것이 대량 생산되고 획일화되는 시대에는 좋은 것, 즐거움이나 행복 같은 것들마저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과거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컨대 사랑은 성욕의 부산물일 뿐이라거나 이익이 된다면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건 무시해버려도 된다거나 즐겁고 재밌기만 하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거나 하는 생각들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벤야민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술, 테크닉과 연결하고 있으며 기술의 가능성 자체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과연 그의 비판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벤야민은 기술적 복제 시대의 선두주자로 영화 산업을 꼽는데요. 그에 따라 기술이 예술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비판을 주로 영화의 제작, 상영과 연결합니다. 영화는 배우의 연기와 관객들의 반응을 카메라와 스크린 등의 기계 장치를 매개로 연결합니다. 이때 각각의 과정을 떼어내서 생각해보면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예컨대 영화를 만들 때 배우는 관객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영화 제작의 현장은 감독과 스태프, 배우 등 온갖 사람을 비롯해 조명이나 카메라, 오디오 장치 등 온갖 기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야민은 영화 촬영의 장소엔 어디에도 사적인 공간 같은 것은 없으며 배우의 연기는 현장의 지휘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장면은 필름 단위로 잘려서 재조합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시사하는 바는 영화의 결과물이 무엇을 지향하던 그 결과는 자기적이며 실제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식을 교묘하게 기만한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대체로 사랑의 극적인 부분, 분명한 사건의 시작과 전개, 감정의 전시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들이 만나서 오랜 침묵에 잠기거나 서로 휴대폰만 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기타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을 보여주진 않죠. 그에 따라 로맨스를 다룬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사랑은 언제나 가슴 뛰고 설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며 운명적 만남 등 극적인 전환이나 사태를 현실에도 기대하게 됩니다. 관객은 배우의 연기 자체가 아니라 카메라를 매개로 전달된 영상 화면에 몰입하게 되며 영화 내 서사적 요소가 아니라 분열된 장면들이 교묘하게 편집된 어떤 연속체를 감상하게 됩니다. 소위 현실적인 작품이라 평가받는 작품이라 해도 결국 컷신의 인위적인 조합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영화는 그 이전까지의 그림이나 조각 같은 다른 예술들과는 다르게 다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감상하는 감상 환경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감상자는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거나 주위에 동조하여 영화에 관한 감정과 평가마저 자기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영화의 기술적 매개가 시사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배우가 기계 장치, 즉 카메라 앞에서만 연기하는 탓에 배우 자신은 관객으로부터 소외되고 심지어 자신의 연기에서마저도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벤야민은 영화 촬영의 과정에 있어 배우의 연기는 오로지 기계 장치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인간적 아우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배우가 자신의 결과물인 연기 자체에 대해서도 온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합니다. 이를테면 연극의 경우 배우는 독립적인 공간인 무대 위에서 배우 자신의 아우라를 직접 펼쳐내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존재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몰입이 허용되는 동시에 배우 스스로 관객과의 호흡과 소통으로 연기를 조율할 수 있죠. 연극에서의 무대 전환은 현실과 동일한 시간 단위로 진행되며 연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화는 이 모든 것들이 거부되거나 부정되죠. 영화 배우는 작품의 특징을 과장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자기적인 몸짓과 말투로 일련의 행동 단위를 반복하며 그러한 노동의 결과마저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편집당합니다. 배우들은 영화의 10초 남짓 나갈 장면을 위해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며 각각의 장소 섭외에는 사실상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도 모를 장면들의 연속체이자 마찬가지로 어떤 순서에서 연기된 것인지도 모를 분열된 인간상의 총체입니다. 배우가 컨텐츠의 소품이나 도구처럼 소비된다는 거죠. 영화 산업은 이러한 문제, 즉 인격의 아우라가 배제되고 자기성과 도구성만 남는 영화 제작의 실태를 은폐하기 위해 화면 너머에 유명인을 만들어낸다고 벤야민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소위 셀럽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명인들은 영화 산업의 얼굴을 대표하며 실제 현실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럼으로써 대중은 그 유명인과
영화 산업 자체에 어떠한 인간미 같은 것을 느끼게 되고 그와 유사하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명인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일상적 모습 역시 SNS나 각종 예능 프로그램, 팬 사인회에서 나타나는 유명인의 모습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즉, 영화 산업에 전면에 나서는 인물들은 단지 카메라 앞과는 다른 연기를 대중의 앞에서 펼쳐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중이 좋아하는 그것의 실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야민은 기술과 작품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문학의 역사와 신문의 발간이라는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예컨대 활자 기술이 보급화되기 전까진 소수의 저자들이 다수의 독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문학의 생산은 소위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해졌고 그에 대한 비평 역시 그것을 구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고위층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활자 기술이 보급되고 적은 비용으로도 대량의 문자 작품을 배포하는 게 가능해지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은 신문엔 독자 기고란 같은 게 생겨났으며 무명의 작가들이 자신의 글을 엮어 책으로 찍어내는 경우도 늘어났죠. 이러한 사태는 벤야민이 살았던 20세기 초중반 때보다도 오늘날의 우리가 더 체감하는 사태이기도 합니다. 이젠 인터넷에 접속해 글을 쓰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벤야민이 이 같은 사태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작품에 관한 기술의 복제 가능성으로 인해 대량 생산의 조건이 작품의 질적인 차원을 붕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수채화나 순수 소설보단 매일같이 연재되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더 선호합니다. 그림의 기술적 수고에 훨씬 공을 들인 만화들, 소위 고전이라고 불리는 대가들의 소설들을 웹툰이나 웹소설의 형태로 조각내고 재배치해서 업로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처음부터 그러한 플랫폼에 맞춰 만들어진 것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예술가들 역시 처음부터 작품을 만들 때 그 시대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포맷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중의 시선에 전시되는 것들은 하나같이 유사한 모습과 특성을 지니게 되며 또한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복제되어 시장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질적으로 우수한 것들은 눈에 띌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시류의 운을 타고 나지 못한 예술가들은 예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가장 잘 양산하는 예술가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벤야민은 이것이 단지 산술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벤야민의 지적에 따르면 예술에 관한 이러한 관행, 대중의 인식과 선호 양상은 정치와 같은 기타 사회 영역에까지 침투합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 연설을 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공청회를 주관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소통은 진지한 공론과 정책적 담론에 제한되었죠.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은 TV나 SNS, 라디오상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거나 너무 많은 말과 글을 남발하는 나머지 온갖 말실수로 인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 대량성으로 인해 군중은 개개의 정치인에 대해 익숙함과 호의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이렇듯 희화화란 비판의 도구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익숙함과 편안함을 유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패러디된 나머지 실제 그 인물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그에 따라 인지적 왜곡과 현실의 문제가 악순환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정치의 실제 양상이죠. 벤야민은 이 같은 모든 문제가 실제로 기술이 어떤 것을 복제하고 양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이 그렇게 할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벤야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생산된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생산의 조건이 되는 것, 이른바 기술의 복제 가능성인 것입니다. 기술의 가능성, 생산의 조건이 생산의 결과물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것들이 대중의 인식과 감각을 변화시켜 세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방향으로 말입니다. 책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은 대량 생산과 복제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예술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에 주목합니다. 벤야민은 대량 생산, 복제의 가능성 아래 예술이 세속화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감성 역시 통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끈기 있게 추적하고 있죠. 어쩌면 현대 예술의 난이와 몸부림은 이러한 벤야민의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